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을 훌쩍 넘긴 사연 많은 여자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참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었어요. 40이 되어서도 기 한 번 펴고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허무맹랑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나 지금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그 말이 맞는가 봅니다. 저는 평범하지만 엄청 보수적인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사내가 아닌 계집이라고 환영받지 못했고 엄마 역시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아 죄인이 되었다며 저를 미워만 하셨는데 다음 해에 연년생으로 남동생이 태어난 후부터는 본격적인 차별을 받으며 자랐어요. 생각해보면 제일 가슴 아픈 건 그 어린 것이 그게 차별인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수많은 대우들이었는데요. 저는 항상 좋은 건 모두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어요. 입는 것, 먹는 것, 잠자는 이불까지도요. 추운 겨울, 동생은 언제나 폭신하고 구름 같은 소미불에서 잠을 자는데 저는 그저 겹겹이 이불을 포개서 그 무게를 견디며 잠을 자야 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당연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는데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도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으니 저도 서운하다 못해 집을 싫어하게 되었죠. 그래도 학교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아버지한테 학교에 보내달라고 태어나 처음으로 고집을 부려봤는데요. 뭐? 기집애가 고등학교까지 가겠다고? 집에 돈이 넘쳐나냐? 뭐하러 너까지 공부를 한다고 설쳐? 옛날 같으면 중학교 보내준 것도 감지덕지야. 부모한테 평생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그런데 기집애가 어디 주제도 모르고? 넌 그냥 조용히 돈이나 벌어서 그동안 네가 입고 먹은 거나 갚고 시집이나 가. 알겠어? 어떻게 자식에게 부모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막말로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잘 먹고 잘 입었다고 그걸 갚으라고 하는 건지. 저는 억울했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 결국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등살에 17 나이로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밤에는 가족들 몰래 공부를 했죠. 검정고시를 치고 싶었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이 무슨 범죄라도 된다고 그렇게 몰래 숨어서 했는지 저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저릿해 오곤 합니다. 그렇게 3년, 저는 20살이 되었고 동시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금방 합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것도 퇴근 후에나 할 수 있는 공부였기에 그것도 저에겐 꽤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저 혼자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딸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부당한 대우를 거부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반 도주하듯 몰래 나오긴 했지만 비로소 홀로 서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미 20살 성인인데 부모 밑에서 억울하게 사느니 고생은 하더라도 평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산 지 2년 만에 지금은 원수가 되어 헤어진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백반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백반집 주인 아주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남편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저희 아버지와는 달리 언제나 저를 칭찬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 잘한다며 추켜 세워줬어요. 태어나 칭찬이라는 걸 처음 들었던 저는 점점 남편에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당시 군대에서 막 제대를 하고 복학 준비를 하던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물론 주인 아주머니 몰래요.
돌이켜보면 몰래 하는 연애가 솔직히 좀 재미가 있었어요. 애틋한 마음도 더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과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겁도 없이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제가 살던 단칸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안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그야말로 난리를 치셨어요. 오갈 데 없는 거 불쌍해서 일하게 해줬더니 감히 내 아들을 꼬셔? 야, 네 눈엔 내가 만만해 보이냐? 혼인신고 먼저 하면 내가 널 며느리로 순순히 받아줄 것 같아? 꿈깨. 어디서 고아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 은혜도 모르고 남의 귀한 아들을 탐내? 너 당장 내 아들 옆에서 떨어져. 그동안 네가 일한 건 네가 사고친 값으로 생각하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알겠어? 집을 나오면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 있으니 내가 왜 혼자 이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 오빠 꼬신 적 없어요. 꼬셨다면 오빠가 먼저고요. 저희 둘 서로 좋아해서 함께 있기로 한 거예요. 뭐야? 서로 좋아해? 웃기고 자빠졌네. 내 아들이 대학생이야. 학교만 가도 너보다 이쁘고 잘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걸 좋아해. 너 아무래도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렇게 팔을 걷어붙인 시어머니는 정말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톡톡히 보여줬어요. 얼마 없는 살림살이였지만 그것들을 혼자, 그것도 맨손으로 몽땅 부셔버리는데 저런 사람이구나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물러날 수 없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제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그 순간 어디서 듣고 왔는지 남편이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자신의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진작 말을 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만해. 뭐야? 너 말 잘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쟤 같은 거랑 이러고 살아? 어? 내가 고작 쟤 같은 며느리 보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널 키운 줄 알아? 또 그러신다. 내가 말했지. 엄마 인생 나한테 다 걸지 말라고. 경선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는 착한 며느리보다 지 잘난 맛에 잘난 척하는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싶어? 난 엄마 말대로 잘난 거 없어도 착한 저 사람이 좋아. 그리고 우리 이미 혼인신고도 끝났고 내년엔 아이도 태어나. 엄마 이미 늦었어. 뭐? 애가 태어난다고? 정말이야? 아니 진짜 저게 사람을 작정하고 엿을 먹이네. 야, 네가 기어이 내 아들 발목을 잡았냐? 너 그게 정말로 우리 아들 씨 맞아? 네, 믿기 싫으시겠지만 맞아요. 아무리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셔도 이 아이 아버지는 저 사람이 맞아요. 그 후 기운이 넘치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셨어요.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제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 아들이 아닐 거라고 부정하셨지만 자기 아들이 맞다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있나요? 그렇게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돈 좀 벌면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아직 직장도 없는 학생이고 저는 이미 부모와 연을 끊고 살고 있으니 굳이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괜찮다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진짜이기도 하는 동시에 거짓말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간신히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에 저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말을 들었고 그 뒤로는 임신한 몸인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보다 더 심하게 가게 일과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뻑하면 잘난 내 아들 꼬셔간 주제에 이까짓 게 힘들어? 라는 말을 하시면서요. 그렇다 보니 저는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왜 나는 뭐 하나 쉬운 게 없을까? 혼자 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지만 언제나 제 손을 잡아주는 남편이 있기에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 넘게 살았어요. 아이 키우랴 집과 가게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랴 제 꽃다운 시절을 다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는 통에 집이랑 가게를 모두 날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우,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 이 망할 것들.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없는 사람 등에 칼을 꽂아? 아유. 엄마, 그러게. 나한테 미리 상의라도 하지. 이게 뭐야.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어떡해? 여보, 그만해. 어머니도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잖아. 내가 많지는 않지만 모은 거 조금 있으니까 어디 가서 방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미 엎질러진 물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마. 생 쇼를 하고 자빠졌네. 네가 그럼 내가 고마워할 줄 아냐? 어디서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너 같은 게 들어와선 생전 안 당하던 사기를 당한 거라고. 알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그 순간 화를 내야 하는데 한숨이 나왔어요. 저렇게 나올 줄 알았다면 가만히 있을걸. 후회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애도 어린데 이제 와서 싫다고 할 수 없으니 제가 모은 돈으로 반지하에 방 2개짜리 빌라 월세를 얻어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알아눕고 남편은 돈을 더 벌겠다고 낮에는 회사에,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도 집에서 부업을 했고요. 그렇게 10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와 남편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 돈에 집착하게 되었고, 영원할 것 같았던 남편의 사랑도 없어진 지 오래였죠. 하지만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한 저는 딸아이만 잘 키울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워낙 딸이어서 받은 서름이 크다 보니 딸아이에게는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딸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악착같이 굶는 한이 있어도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도 꼴보기 싫다고 하셨어요. 뭔 돈이 남아둔다고? 쓸데없이 기집애한테 공을 들여. 그럴 돈 있으면 애비 보약이라도 한 대 지어 먹여. 밖에서 돈 버느라 가진 고생을 하는데 네 눈에 네 새끼만 보이냐? 이럴 때 빵빵한 처가라도 있어봐. 내 아들이 저런 고생을 하겠어? 어머니 아들, 어머니가 사기당하는 바람에 고생하는 거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그리고 유정이가 남도 아니고 어머니 손녀인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뭐야? 너 지금 나 때문에 내 아들이 고생한다고 했냐? 이게 아주 요즘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오냐? 오늘 한번 날 잡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용케 감나가는 것만 빼고 또 세간 살림을 부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딸아이와 밖으로 나갔고 집안에서 살림이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어야 했죠. 그렇게 한바탕 체력을 쓰신 시어머니는 이젠 온몸이 아프다고 자리에 알아 누우셨고, 언제나 제 편을 들어줬던 예전의 남편은 어른 비위 하나 맞추지 못하냐며 저를 못마땅하게 보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라고 하니 그때부터는 부부 사이도 많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로 잘 살겠다는 그 마음 하나는 있었으니 그 힘든 시간에도 억척을 떨며 살았더니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엔 10층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삿날 유독 기분이 좋으셨던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하시더군요. 내 아들 덕에 어만 네가 호강한다. 안 그러니? 너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아파트에 살아보니? 너 내 아들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라. 알겠어? 어머, 여기서 내려다보니 세상이 다 내 발밑에 있는 것 같구나. 그 아파트 사려고 제가 없는 살림에 적금을 몇 개나 부었는데 그 모든 공을 순전히 당신 아들에게만 돌리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긴 했지만 저도 이젠 이력이 났는지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그때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이혼을 당하게 됐어요. 이젠 제법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즈음 건설회사에서 영업일을 하던 남편은 자꾸만 접대를 핑계로 여자와 어울렸고 걸핏하면 외박을 하는데 아무리 일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따지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어요. 야, 내가 밖에서 노냐? 접대도 일이야? 아니,
접대하는데 여자 있는 데 가지 남자 있는 데 가냐?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리고 너 그 옷들 도대체 어디서 주워서 입냐? 거울 좀 봐. 지금 그 꼴을 하고 꼴의 와이프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남자거든. 내가 이러니 집구석에 들어오고 싶지 않지. 그 순간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던지요. 내 좋은 시절 이렇게 보내게 한 사람이 누군데. 그날 저녁 세수를 하는데 물인지 눈물인지 계속 닦아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남자면 나도 여잔데. 그러다 또 한 번은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와서는 중요한 계약 서류를 놓고 갔다며 아침에 전화가 왔고 당장 10분 안에 계약서가 든 봉투를 가지고 회사로 오라고 소리를 치는데 어찌나 급하게 말하는지 겉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겨우 지갑만 들고 서류를 챙겨 평소에 타지도 않는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렇게 남편 회사에 도착해 헐레벌떡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제 꼴이 창피했는지 인상을 잔뜩 구기고 다가오는 남편에게 누군가 아는 체를 했어요. 정 과장, 여기서 뭐해? 오늘 중요한 계약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미 그쪽 사장님 도착하신 것 같던데? 계약서 들고 금방 갈 거야. 아, 집에다가 두고 왔구나. 이분은 사모님? 아니, 뭔 소리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셔. 서류 받았으니 가보세요. 저를 파출부라고 소개한 남편은 저한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자리를 떠났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멍하니 있던 제 귀에 남편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어요. 정 과장님, 사장님이 계속 찾으시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저분은 누구? 정 과장네 부자야. 일하는 사람도 있어. 나 하마터면 사모님인 줄 알고 인사할 뻔했잖아. 부자긴 요즘 와이프가 바빠. 그리고 나도 눈이 있지. 어떻게 저런 여자랑 사냐? 진짜 옷 입는 꼴이며 머리 꼴이며 와이프한테 당장 그만두게 하라고 대판했다니까. 아, 정 과장님네 파출부구나. 하긴 정 과장님하고 안 어울리긴 하네요. 아, 시간 없어요. 빨리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계약 따는 거죠? 나만 믿어. 내가 그동안 그쪽 구워 삼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두고 봐. 이 계약 따고 나 부장으로 승진한다. 와, 정 과장 와이프는 좋겠네. 좋기는요. 이렇게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저는 그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에 홀린 듯 난생 처음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아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도 아닌데 이놈의 옆에 내가 겁도 없이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어? 당신 미쳤어? 당장 가서 환불해. 가뜩이나 회사에서 사람 쪽팔리게 해놓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라며 화를 냈고 저는 끝내 옷을 환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 남편은 대놓고 저에게 못생겼다는 둥, 거지상이라는 둥, 막말을 입에 달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이제야 자기 아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 후회하는 거라며 한술 더 뜨고 비아냥거리니 정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식구들이 저에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딸아이가 본다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이러다 딸이 저처럼 될까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난데없이 남편은 더 이상 저랑 살기 싫다며 방 얻을 돈이라도 받고 싶으면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저는 그럴 수 없다며 버티니 남편은 자기한테 여자가 있다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저보고 안방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외도를 해놓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저는 두 집 살림을 하든지 말든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아파트 마련하려고 제가 고생한 게 얼만데 순순히 다른 여자에게 내어줄 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욕심만 많아서 자기 아들 앞을 막는다며 제 옷과 제 물건을 쓰레기통에 담아 밖으로 던졌고 이 모습을 학교 갔다가 그대로 본 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이혼해. 엄마가 왜 이런 꼴을 당해? 바람난 아빠나 몰상식한 할머니, 그냥 엄마가 버리면 되잖아. 참을 걸 참아야지. 난 정말 엄마가 이러는 거 싫어.
뭐? 몰상식한 할머니? 자식 교육 아주 잘 시킨다. 너 그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웠어? 네 엄마가 나 없을 때 그렇게 말하던?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을 몰라요? 지금도 그래. 바람난 아빠를 탓해야지.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엄마 보고 나가라고요? 왜? 아들일까봐? 그래 이년아. 우리 집태 네가 일 것도 아니잖아. 애당초 네 엄마 같은 사람이 네 아빠를 탐내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거야. 알겠어요. 그만해요. 저도 이제는 못 참겠네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대신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내 요구사항도 들어줘요. 이 집 내가 어떻게 마련한지 어머니는 몰라도 당신은 알지? 다 달라고는 안 할 테니 이 집값의 절반 그리고 매달 우리 딸 양육비는 내놔. 그럼 이혼해 줄게. 뭐라고? 참 순진한 줄 알았더니 네가 욕심이 많구나. 그럼 법으로 하든가. 바람 펴놓고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하는 당신이 맞나 내가 맞나. 어디 해봐. 그러는 사이에 그 여자 배는 점점 불러오겠네. 얘 겁먹을 거 없다. 그냥 내쫓아. 그리고 지 엄마 편만 듣는 저 딸년도 같이 내보내. 새 식구 맞는데 저런 것들 빨리 치워야지. 그러기만 해 아빠. 나도 절대 가만 안 있어. 아빠 회사 찾아가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다 떠들 거야. 저 망할 것. 여태 누구 돈으로 먹고 공부했는데? 어머니, 유정이한테 막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돈으로 먹은 것도 공부한 것도 없으니까요. 당신이 선택해. 당신이 떳떳하면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나야 이혼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이야. 참, 그때 또 한 번 배웠어요. 사람이 내지를 때는 내질러야 한다는 것을요. 남편은 무슨 자신감인지 제가 순순히 도장을 찍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적지 않게 당황한 눈치였어요. 물론 아닌 척 연기를 했지만 같이 산 세월이 얼만가요. 그 정도는 저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하루 만에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저는 돈을 주기 전에는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했고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아님 그 여자가 줬는지 그날 저녁에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어요. 뭐 좋았던 부부라고 마음이 헛헛한지. 저는 한동안 이혼 후유증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래도 입시를 앞둔 딸아이를 위해 일을 해야 했는데 경력이 단절된 저한테 허락된 일자리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눈에 띈 파출부 구합니다. 파출부라면 이가 갈리는데 저는 아이 학원비를 위해 눈을 딱 감고 인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살림한 기간이 파출부에겐 경력이 되더군요. 그렇게 6개월 정도 1일 파출부부터 살림집 단기 파출부까지 하게 되었어요. 워낙 손이 빠르고 깨끗한 걸 좋아해서 다행히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사무실 사장님에게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저기 원래 초짜한테는 이런 제안 안 하는데 워낙 여사님이 일을 똑 부러지게 잘하셔서 말씀드려요. 저희 고객 중에 엄청 까다로우신 분이 계세요. 혼자 지내시는 분인데 일주일에 3번 청소랑 밑반찬 정도 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20명도 넘게 사람을 보냈는데 다 싫다고 하셔서 여사님에게 부탁드려요. 만약 고정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받는 일당에서 3배 드릴게요. 3배라니. 저는 귀가 팔랑거렸어요. 애들 아빠가 양육비를 보내고 있지만 솔직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불안했고 또 곧 있으면 딸아이가 수능을 보는데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알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그 집에 도착하니 차라리 치울 것이 많으면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무슨 호텔처럼 이미 완벽한 그 집에 저더러 어쩌라는 건지 난감하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당이 3배나 되는데 할 일이 없다니. 저는 그때부터는 없는 일을 일부러 만들어가며 청소를 했어요. 커튼도 떼다 빨고 침대 시트도 빨고 냉장고 청소도 하고요. 하지만 손이 빨라 일은 금방 끝났고 저는 시장에서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입맛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간을 어떻게 봐야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더군요. 그래서
평소 엄마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다고 말해주는 딸을 생각하며 반찬도 만들고 국도 미리 끓여서 냉동실에 착착 넣어놨어요. 그리고 돌아가려는 그 찰나. 그래도 받은 돈에 비해 뭔가 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저는 편지 한 통을 썼고 내용은 드시고 싶은 음식이나 제가 처리했으면 좋겠는 일들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주시면 해드리겠다고 적었는데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어요. 걱정했던 거에 비해 다행히 클레임은 없었고 저는 그 뒤로 없는 일거리 일부러 만들며 돈값을 하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혼자 산다는 그분의 달력에 작은 글씨로 기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그날은 제가 집에 오는 날이 아니었는데 기일이면 음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혼자 고민을 했고 고민 끝에 전날 음식장만을 해놓고 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처럼 할 일이 많으니 어찌나 바쁘고 즐겁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음식을 하고 있는데 남자 고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얼른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아, 식사는 하셨나요? 제가 좀 차려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아, 내일이 기일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때 보였어요. 남자분이 기일 준비를 할 생각이었는지 장을 한가득 봐왔더라고요. 저는 순간 내가 실수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째야 할지 머리를 마구 돌리고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서 정리하고 돌아가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후 이대로 잘렸을 것 같다는 예감에 덜컥 돈 걱정부터 들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길래 출근을 해보니 냉장고에 떡하니 음식 고마웠습니다.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그 후로 저는 신이 나서 청소와 음식을 했고 내가 원래 살림을 좋아했던 여자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러다 또 다른 날 출근을 했는데 음식 양이 너무 많습니다. 줄여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고 그 후로 저와 고객은 냉장고를 매개로 짧게나마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아주 맛있게 됐어요. 데워서 따뜻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밖에서 화분을 팔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화분을 들여놓았는데 싫으시면 치우겠습니다. 화분이 있으니 집 분위기가 밝아졌네요. 고맙습니다. 잘 키울 자신은 없어요. 화분도 잘 키워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6개월 정도가 흘렀나 봐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일하러 가는 날이 기다려졌고 가서 뭘 만들지 뭘 할지 고민하며 혼자 웃는 날이 많아졌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본 딸이 엄마 혹시 연애해? 얼굴이 활짝 폈네? 라고 하는 거 있죠. 어찌나 황당한지. 저는 손살에 치며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이런 마음이 당최 뭔지 모르긴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감기에 걸리셨는지 그날은 고객께서 집에 계셨고 저에겐 오늘은 그냥 돌아가도 된다고 하시는데 아픈 사람을 그냥 두고 가기가 영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고 전복죽도 한 냄비 가득 끓여놓고 냉장고에 죽이랑 약 꼭 드시라고 메모를 붙여놨는데 그 다음 날 저에게 고맙다며 화장품 세트가 담긴 쇼핑백이 냉장고 앞에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걸 함부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날은 일부러 저녁상을 다 차려놓고 고객님을 기다렸는데 당연히 퇴근했을 거라고 생각한 제가 아직 가지 않고 있으니 많이 놀란 듯 고객은 당황한 모습으로 서 있더군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서요. 그렇다고 그냥 두고 가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말씀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아,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식사 안 하셨을까봐 상은 차려놨는데 안 드시면 치워놓고 갈게요. 일부러 차리신 건데 치우지 마세요. 마침 배가 엄청 고프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지 말고 같이 드시죠. 아니요. 제가 어떻게 고객님이랑 같이. 괜찮습니다. 저는 가서 딸이랑 먹으면 돼요. 따님이 있으시군요. 좋으시겠어요. 같이 밥 먹을 식구가 있으시니. 네? 저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혼자 먹으니까 맛있는 건지 모르고 먹거든요.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어본 지도 한참 돼서. 아, 그렇다고 여사님이 해주신 음식이 맛이 없다는 소린 아닙니다. 아주 맛있어요. 음식 간이 이렇게 딱 맞는 분은 그동안 없으셨거든요. 저 괜찮으시면 같이 먹을게요. 가족은 아니지만 역시 식사는 혼자보다는 같이 먹는 게 맛있죠.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고객과 함께 제가 만든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 말고 남자랑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인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색할 줄 알았던 식사 자리는 어느새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제가 차린 기일의 주인공이 고객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전부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손수 음식을 다 장만하려 장을 봤구나 하며 누구랑 정말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고객은 결혼한 적 없는 싱글이었어요. 저보다 8살은 많았는데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여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농담처럼 말하더군요. 그 후로는 자기보다 자기 돈을 욕심내는 여자들만 꼬여서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같이 살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때 처음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하는데 너무 자기 얘기만 했다고 생각했는지 대뜸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랑 이렇게 밥 먹는 거 알면 화내시는 건 아니시겠죠? 라고 하는데 자리가 편해서인지 아니면 그동안 냉장고 대화로 친해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남편의 외도로 이혼당한 그 이야기를 하고야 말았어요.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인데 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주책이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상을 치웠어요. 그리고 고객께서도 민망했는지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 출근을 하니 냉장고에 이런 메모가 붙어 있더군요. 괜찮으시면 종종 지난번처럼 밥 친구 해주세요. 역시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네요. 앞으로도 맛있는 거 해달라는 뜻에서 드리는 카드입니다. 편하게 쓰세요. 그 카드를 들고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설레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파출부인 주제에 고객을 좋아하게 되었다면 그 역시 큰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밥 친구는 못 떼어드리겠다고 카드랑 함께 메모를 냉장고에 붙였어요. 전 나름대로 선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날 제 번호를 사무실에 물어 알게 되었다며 연락이 왔고 설마 이대로 잘리는 건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뜻밖의 저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고객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때 경선 씨 이야기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고객님, 아니 사장님, 저는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사람으로 절대라는 말은 믿지 않아요. 지금이야 서로 좋은 마음이 오고 가고 하는 거지만 사람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같지 않더라고요. 분명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뭐 어린 남자도 아니고 후회 안 합니다. 경선 씨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저는 경선 씨랑 가족이 되고 싶어요. 아니,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매일 저녁에 경선 씨랑 또 경선 씨 따님이랑 이야기하며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주말이면 나가서 외식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요. 저도 마음에 그 사람을 담아서일까요? 머리로는 또다시 상처받기 싫다고 거절하자 싶은데 마음이 도통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이 딸과 함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딸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한 번 사는 인생 자기 아빠 같은 사람 말고 저 좋다는 사람 만나서 사랑받고 살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혼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했는데도 결혼식은 꼭 올려야 한다던 그 사람. 그래서 난생 처음 웨딩드레스를 골라보고 호텔 식장도 가봤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이 잠깐 회사 일로 미팅을 하고 온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하필이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딸아이 아빠를 보게 된 거 있죠. 뭐야? 당신이 어울리지도 않게 왜 호텔에 있어? 어쭈? 꼴에 화장도 했네? 남이야 화장을 했던 호텔에 오던 무슨 상관이야? 남이라고? 서운하다. 내가 애 아빠인데. 나한테 신경 끄고 당신 볼일이나 봐. 볼일이라 해봤자 영업한다고 누군가한테 굽신거리는 거겠지만. 야, 너 나랑 헤어지더니 기가 많이 살았다. 그래, 너랑 안 사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더러운 꼴 안 보고 진작에 이혼하는 건데. 어디 돈 많은 영감이라도 물었냐? 유정이가 그러더라. 자기 엄마 결혼할 거니까 신경 끄고 살라고. 딸년이나 마누라나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누가 당신 마누라야? 당신 마누라는 따로 있잖아. 아, 애는 잘 태어났니? 잘 봐. 정말로 자기 닮았는지. 뭐라고? 설마 당신 알았어? 뭘 알아? 그 애가 당신 애 아닌 거? 뭐야?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어디까지 아는 거야? 몰라. 내가 이혼당하고 알긴 뭘 알아. 근데 하나 짐작 가는 건 있었지. 나라고 아들 낳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애 더 이상 안 생겼잖아. 당신 어머니는 내가 문제라고 하도 그러셔서 검사 받으러 간 적 있어. 근데 나는 아무 문제 없더라. 그럼 뭘까? 그래도 당신이 검사 받은 건 아니니까 설마 했지. 그래서 또 자기 애 아니라고 이혼이라도 했어? 그때였어요. 미팅 자리를 마친 그 사람이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고 딸아이 아빠의 얼굴은 한순간 일그러졌어요. 아니, 어쩔 줄 몰라 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사장님, 정 부장, 안 들어오고 여기서 뭐 했어요? 난 안 오는 줄 알고 얘기 끝냈는데. 근데 내 와이프랑 아는 사이인가? 둘이 같이 있네. 저기,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그래요. 당신 편한 대로 해요. 그리고 정 부장, 이번 계약은 미안하게 됐어요. 우리랑은 영 방향이 맞지 않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사장님, 저희가 다 맞추겠습니다. 단가든 뭐든 다 맞출 테니 제발 계약만 해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저 이 계약 못 따면 입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단가를 맞추면 다른 곳 계산이 이상해질 텐데. 정 부장 입장 곤란한 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고 난 깨끗한 사람이 좋아요. 내 스타일 알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자면 난 내 식구 건드리면 그땐 더 가만 안 있어요. 그러니까 말귀 잘 알아듣고 다신 이 사람 앞에 얼쩡거리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이건 경고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경고하듯 말하고 제 손을 잡고 호텔을 나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유정이한테 딱 한 번 애 아빠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놈의 기집애 언제 그런 사진을 보여줬는지.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딸아이와 함께 남편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전 남편은 남의 손에 딸을 맡길 수 없다며 딸아이를 자기한테 보내라고 했지만 이제 막 성인이 된 딸이기에 딸 스스로 자기한테 아빠는 지금의 아빠뿐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하더군요. 졸지의 홀어머니를 혼자 모시게 된 전 남편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현재의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딸아이도 하고 싶은 공부 계속하고 싶다고 유학을 갔는데 남편이 딸에게 하고 싶은 거 아빠 믿고 다 하라며 등을 밀어줬어요. 어찌나 고맙고 미안한지 그런 마음에 매일매일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잘하니 남편도 저한테 언제나 잘해줘요. 여태 스스로 박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뒤늦게 복이 터지려고 그동안 그랬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뒤늦게 복이 터지려고 그동안 그랬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복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제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뒤늦게 만난 이 사람과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희 이 바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구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